자, 반갑습니다. 친절한 박선생입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보실 텐데요. 월요일 때까지만 하더라도 8만원을 좀 지켜주던 주가가 지금은 7만 6천원대 약 마이너스 2%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하락 파동을 좀 만들고 있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이런 하락의 추세의 끝이 아니라 속도를 좀 조절한다는 그런 구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은 지금 현재 보시면 좀 꺾여 있는 흐름이 보이지만 여전히 21선, 61선은 상방을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조정 속에서도 중기적인 이런 상승 흐름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시점도 좀 묘하게요. 사우디 원전 협력 노디와 함께 수소터빈 이런 확대의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하락 속에서도 시장은 이 종목을 쉽게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조정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수익을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 10분 정도만 집중을 부탁드리겠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좀 보실 텐데요. 명확히 하락 파동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월요일 시가가 8만원이었죠. 8만원이었는데 수요일 종가가 7만 9천원대로 약 주간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3.9%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5일선 기울기도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하방으로 지금 전환된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단기적인 추세가 꺾였다라는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 안에서의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면 21선, 61선은 여전히 상방을 그리면서 중기 상승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요, 속도가 조절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이럴 때는요, 시장 심리가 좀 갈릴 수밖에 없는데, 단기 투자자들은 고점이다 라고 해서 본전 매도를 좀 선택하실 테고요. 중기 투자자들은 그냥 눌림일 뿐이지 지지를 확인할 자리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심리가 정확히 맞부딪히는 구간이 우리가 78,000원대, 79,000원대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거래가 좀 몰려있던 자리이기도 하는데요. 차트상 몸통이 가장 많이 쌓인 매물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좀 지켜보면서 8만원대의 안착을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8만원대 초반대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좀 더 이탈을 한다면 7만 3천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조정이 깊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즉 이 가격대가 추세의 좀 생명선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RSI도 보시면 61선까지 내려온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열이 아니죠. 과열이 아닌 중립 구간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라는 걸 좀 아셔야 되겠고, 지금은요, 매도세가 급하지 않고 아직 시장은 결정을 못 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하락은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휴식을 주면서 지금의 주가를 관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아셔야 되겠고, 5일선이 다시 한번 위로 상방을 갈 수 있느냐, 그 시점은요, 보통 평균적인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평균 이상의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이번 조정이 끝났다라는 신호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하락 중에 관망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기 상승 에너지는 아직적으로 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힘이 빠졌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상승 추세를 가기 위한 정비하는 추세다 라고 좀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하락은요, 방향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입니다. 속도. 차트는 아직 위를 포기하지 않았고요. 우리가 충분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76,000원, 78,000원대에서 지지를 좀 더 확인하고 나서 8만원대까지 다시 한번 안착이 나와야 돼요. 하지만 저는요, 사실 아예 아싸리 떨어질 거면 21선까지 떨어져라.
21선까지 강력하게 떨어지고 나서의 상승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하락 얘기 나와서 죄송한데 결과적으로는요, 강한 주가는요, 힘이에요. 힘. 이런 힘이 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하락과 함께 일부 털어내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이런 구간에서 좀 만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한테는 고점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더욱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76,000, 78,000원, 그럼 정말 잦은 흔들림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수익 가져가셔야 돼요. 단타, 장타를 가져가셨던 분들도 이런 구간 스윙하기 정말 좋은 구간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인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 전량으로 매도하다간 큰일 나죠. 절대 안 됩니다. 전량으로는 분할로다가 점진적으로 상승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리스크는 줄이면서 우리가 항상 수익을 관리하시기보다는 항상 전제 조건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매수보다는 매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이런 구간 우리가 분할로다가 안전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충분히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좀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간 좀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거든요. 제 개인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로 이런 곳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실시간적인 타점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린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제가 타점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것 여러분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 좀 여러분들 좀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제가 기준이 잡아드린다고요. 기준을 잡아드릴 테니까 불안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안정적인 리스크를 관리를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자. 좀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이런 부분 제가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좀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구간 참 수익 보시기 정말 좋은 구간인데 오히려 좀 하락이 온다, 아니면 상승이 온다는 것만, 이거 하나만 바라보세요. 우리가 이런 곳에서 전략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주식 그냥 미래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수익 만들려고 주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데 굳이 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야, 리스크 있지 않아? 아니라고요. 분할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수익성도 증가를 시킬 수밖에 없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식은요, 분할로다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식 도박 아니거든요. 도박 아니에요. 전량으로 매도하는 거 절대 나쁜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만 보실 게 아니라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주요 수요일장 향방은 어떻게 되는지, 8만원대 버틸 수 있느냐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요일날 지금 장중에 79,000원대로 좀 밀리면서 1%의 하락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8만원대 지지선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불안이 좀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심리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8만원대가 최근에 매수세의 본전적인 이런 라인이기 때문에 한 달 가까이 쌓여있던 거래량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탈이 오늘 76,000원대로 나와주면서 지금 단기 투자자들은 조정이 길어지겠다,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번 주 단기 하락 파동의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반대로 하락 속에서도 시장이 냉각된 게 아니죠. 바로
두산, 이 수소터빈에 대한 이야기, 가스터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면, 자, 정부의 이런 수소, 혼소 발전 실증 산업이 앞으로 본격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력으로 하는 3,000, 이 메가와트급의 수소터빈 기술이 정책의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두산의 원전 수소까지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걸 좀 아실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요, 지금 조정은 재료 부재가 아니라 지금 재료 확인 전에 일시적인 멈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보셔야 되겠고, RXI는 여전히 60일선 근처에서 중기선은 위를 향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그동안 하락이 나오는 거, 이제 주간 끝난 거 아니냐? 상승 이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아직 차트적으로나 이런 재료적으로 보면은요, 여전히 배팅은 상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하락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가 방향을 바꾸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눌림은요, 재료가 반영되기 전에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꽤나 강력한 상승을 좀 만들어내고 나서 그동안 어땠죠? 꽤나 재미없는 횡보 구간을 거쳤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만큼의 상승. 우리가 그동안 조정했던 상승은 이게 아닌데 이만큼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상승하는 이상으로밖에 밖에 안 나왔어요. 아직 상승의 초입의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조정을 거쳤다는 주가는요, 항상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그동안 힘을 모았습니다. 근데 겨우 이 정도라고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8만원대에 일시적으로 꺾이는 그런 눌림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눌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기 매수자들이 나오는 발생이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매도를 이끌면서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상승에 베팅을 걸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락이 나오는데도 거래량이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거래량이 줄면 주가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매도에 대한 거래량도 줄었다는 걸 좀 의미할 수밖에 없겠고, 중장기 포지션을 갖춘 분들은 여전히 상승에 베팅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들 매도하신다고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지금 78,000원, 76,000원대에서 지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좀 맞겠지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싸리 그냥 21선까지 내려오고 나서의 상승은 오히려 더욱더 강력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려올 거면 21선이 더욱 내려와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는 게 더욱더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어려워하시는 구간 맞아요. 어려워하는 구간 맞을 텐데, 제가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드렸다 말씀을 드렸죠. 위에 개인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실시간적인 타점 잡아드린다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목표가를 잘 잡아야 되겠고요. 잘 잡아야 결국에는 수익으로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러면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이런 파동을 만들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파동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해야 되냐요? 분할로다가 접근을 하셔야 된다. 분할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몇 퍼센트 하세요, 딱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 게 금액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상담은 제가 이런 타점 같은 걸 공유해드리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테고요. 자, 여러분들 절대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수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이런 상승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시드가 좀 부족하신 분들, 아니면 다른 종목에 묶여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그래서 좀 작은 돈이라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매수하셔라? 아니에요. 그냥 관심 종목에만 담아두셨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알려드리는 타점 정도만 지켜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테마주인데 앞으로 시장을 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정말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잠시만요. 자, 요즘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테마는 바로 AI입니다. 글로벌 AI 투자 규모만 하더라도요, 내년이면 무려 3,600억 달러에 달한다는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뭐, 엔비디아나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좀 AI가 이미 주목받고 있는 테마라는 것은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게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전기인데요. 데이터 센터 하나가 쓰는 전력만 하더라도요, 웬만한 소도시를 뛰어넘고 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뭐 한국전력, 두산 에너빌리티, 뭐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좀 주목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AI가 좋다. 분명히 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AI가 먹는 건 결국 전기다 이거라는 건데,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그림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주목하고 있는 종목은요, 사실 저희가 진입이 좀 늦었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전기가 있어도 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전기가 지금 있어도 끝이 아닌데 서버가 돌아가려면 정말 불타오를 정도의 좀 열이 발생이 됩니다. 결과적으로요, 이 발효를 잡지 못한다면 AI 서버가 멈출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산업 전방위적으로 멈춰버리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시장은요, 요즘 조용히 냉각 테마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 모두가 뭐 AI 관련주로 전기주에 대한 이런 관심이 높다 하는데, 전문가들은요, 사실 그 이변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액침 냉각, 순행식 뭐 이런 서버들이 기술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고, 해외에서는 뭐 버티브 아니면 뭐 슈퍼 미크로 같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에는요, 냉각을 잡는 자가 AI의 진짜 미래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200%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좀 시간과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800%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종목명이나 지표들 모두 다 가림을 가려놨는데, 좀 요즘 저를 사칭해서 이런 종목들 아니면 신호들, 아까 신호 말씀드렸죠? 이런 신호들 같은 경우를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피해 사고들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에서는 좀 이렇게 공개를 못하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지금 위에 번호 보이시나요? 위에 번호로 냉각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 종목 빠르게 아실 수 있도록 무료로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매수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관심 종목에만 담아두셔도 되니까 종목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상승이 나왔을 때 제가 알려드린 타점 정도만 지켜주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은 이걸로 좀 마칠게요. 자, 그동안 친절한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